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기택입니다. 저는 송기택이라는 선생님이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1년 동안 뉴탐스런이라는 과목 윤리와 사상을 진행할 선생님입니다. 자, 일단 저와 함께 수업하기 위해선 OT를 들으셨어야 됩니다. 들으셨나요? 네. 그리고 이 교재, 바로 뉴탐스런 윤리와 사상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수업 준비를 하면서 쫙 문제도 풀어보고 훑어봤는데요. 350문항 정도의 문제가 있고요. 교재 내용 자체가 아주 훌륭합니다. 아주 좋은 교재예요. 꼭 준비를 해주시고 함께 저와 수업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1강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데요. 이 이야기하면서 본격적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 시, 우, 보의 정신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써놨잖아요. 늘 갈망하고 늘 우직하게. 이 이야기가 뭐냐면 저와 40강을 공부를 하실 겁니다. 길다면 꽤 긴 강의죠. 근데 호시탐탐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호랑이가 토끼 같은 작은 동물을 사냥할 때라도 굉장히 호시탐탐 노려봅니다. 그리고 잘 전략을 짜서 접근하죠. 여러분들이 저와 공부를 하고 앞으로 고등학교 생활을 하는 것을 정말 절실하게, 호랑이가 조그마한 동물이라도 내가 그거 안 잡아먹으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절실한 마음으로 접근한다라는 호시의 자세.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우보입니다. 우보는요, 소의 걸음을 한번 보십시오. 우직하죠. 뚜벅뚜벅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열심히 실천하면서 궁극에는 여러분들이 달성하고 싶은 그 목표로 다가가 있다면 꿈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본인이 목표로 하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흔히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해요. 흔들리지 않고 뚜벅뚜벅 다가가 주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목표를 딱 이렇게 세워보세요. 완강이다라고. 젖송생과 함께 여러분들이 완강을 한다라는 목표로 하신다라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에 다가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준비해야 될 것들, 교재뿐만이 아니라 부탁한 게 있었죠? OT 때. 네. 삼색 볼펜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접착식 메모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강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하셔야 될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쫙 띄워드리고 이것만은 꼭을 좀 제시해 볼 텐데요. 이번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 수업이 끝날 때쯤에 나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했구나 라고 확인해 두셔야 될 내용입니다. 그것을 저는 이것만은 꼭으로 제시하는데요. 바로 이번 시간에 나온 것처럼 인간의 본질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겠죠. 여러분들, 인간이란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물론 수능 문제 한 문제 정도 1번 문항으로 출제되는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어서 이번 시간 꼭 공부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교재 8페이지 준비를 해주셨으면 본격적으로 저와 함께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 그렸죠? 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아니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입니다. 인체도 혹은 신체도라는 이름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이 그림을 딱 띄우면서 제가 이렇게 써놨죠? 인간이란 무엇인가? 선생님과 공부하는 이 과목은 바로 윤리와 사상이라는 과목입니다. 근데 윤리와 사상이라는 과목을 공부하면서 인간에 대해서 왜 처음으로 다뤄야 될까요? 대답해 보시죠. 여러분들 왜 난데없이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낼까요? 그것은 바로 윤리라는 것은 인간에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인간이 바로 윤리라는 과목을 다루는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무엇인지를 연구해야 윤리를 접근할 수 있다는 거.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이제 학교에서도 수업할 때 그런 질문 많이 해요. 그냥 난데없이 질문하죠. 학생한테 인간이 뭐니? 물어보면 네. 인간이 뭐야? 대답해봐.
고민에 빠집니다. 그럴 때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올마가서 정리하고 문제 풀고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교재 8페이지를 준비해 주시고요. 선생님이 하나하나 좀 필기를 해가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할까요? 자, 인간이란 무엇인가? 자, 선생님이 이렇게 높이 왜냐면 아래 쓸 게 많아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접착식 메모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필기할 내용들이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저하고 수업하면서 필기 양이 좀 있으실 거예요. 제가 학교에서도 수업할 때 필기 좀 많이 하는 걸로 유명한데 선생님도 힘듭니다. 막 써가면서 하는 게. 그런데 그만큼 필기를 통해서 설명드리면 효과적인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고 선생님이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앤서죠. 어떻게 대답하느냐? 첫 번째,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선생님이 자, 인간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윤리라는 과목, 또 윤리와 사상이라는 과목에선 인간에 대해서 정리하는 게 중요해. 왜? 윤리는 인간에게 해당되니까. 집에 우리가 키우는 강아지, 고양이 윤리가 필요할까요? 뭐 윤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게 윤리죠. 기계에게도 우리는 윤리를 기대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정의가 중요한데 그걸 통해서 윤리를 접근하는 거고요. 근데 인간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야기는 이런 거죠. 인간이란 이중적 존재입니다. 이중적 존재가 뭡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죠. 인간은 동물입니다. 그런데 완전한 동물은 아니죠. 그럼 불완전한 동물인가요? 네,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요. 인간은 완전히 동물과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동물과 다른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인간은 한편으로는 동물입니다. 식물입니까? 인간이? 동물이죠. 옆에 짝꿍이 식물인가요? 아니에요. 동물이죠. 우린 동물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동물과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어요. 선생님이 노란 펜으로 이거에 밑줄을 긋니다. 여러분들은 파란 펜으로 그으면 되겠죠? 동물과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만일 동물과 같은 특성을 공부한다면 생물학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동물과 다른 특징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바로 윤리학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윤리랑 좀 비슷한 과목이 뭐가 있을까요? 어감으로만 물리, 그죠? 물리는 정의가 뭐예요? 사물의 이치를 배우는 거. 사물의 이치는 뭐죠? 네, 사물의 이치, 사물의 힘, 작용, 여러 가지 저항, 이런 것도 배우고요. 근데 윤리는 뭔가요? 사람의 이치. 그러면 사람이 동물과 같은 이치를 공부할까요? 사람이 뭔가 독특한 것을 공부하겠죠? 요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 첫 번째 대답은 인간은 이중적 존재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대답을 했나요? 라고 선생님이 재차 물으면 여러분들은 한편으로는 동물이면서 동물과 다른 특징이 있죠. 이 동물과 다른 특징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면 너 어디에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왔니? 그죠? 2번입니다. 인간은요, 열려있는 존재. 열려있는 존재라는 표현은요, 닫혀있는 존재에 만든 말이겠죠. 아마 저하고 강의를 하시는 분이 1학년, 2학년 처음으로 윤리와 사상이라는 과목이 어떤가 라고 이 과목은 뭐지? 라고 배우시는 첫 단계의 학생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쉽게 풀어드리는 건데요. 선생님 아주 쉬워서 좋습니다. 이런 반응이 나오면 좋겠어요. 열려있다라는 거의 반대는 닫혀있는 존재. 닫혀있다라는 것은 결정난 존재인 거예요. 열려있는 존재는 뭐죠? 잠재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들을 저는 잠재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그런 아주 위대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마 선생님이 이렇게 윤리 선생님으로서 교사로서 아주 저의 직업을 행복하게 생각하는 이유일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을 키우는 맛이 있잖아요.
학생들은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있죠. 여러분들의 미래가 88만 원으로 혹은 여러분들의 30대, 40대의 직업이 지금 결정되어 있다라고 해버리면 재밌겠습니까? 전혀 재미없죠. 여러분들은 열려있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험에 요즘에 아주 잘 나오는 것은요. 바로 요 파트예요. 인간의 열려있는 존재라는 표현의 요령을 좀 말씀드릴게요. 인간이 열려있다라는 거의 요령은 지문에서 문제를 푸는데 여러분들이 인간이 기계적이다, 반사적이다, 본능적이다. 그죠? 본능적으로 느껴졌어. 이건 인간이 아니라는 게 윤리교과서의 표현이에요. 본능적으로 뭐 이러면 본능적인 건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게 윤리교과서의 표현이에요. 기계, 반사, 본능적으로 아주 단순한 존재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죠. 왜? 인간은 단순한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다.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다. 본능적인 존재가 아니다라고 해야 열려있는 존재에 해당이 되고 문제를 푸는데 지문 혹은 선택지에서 이런 표현이 나와버리면 그건 지워버리죠. 그래서 인간을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제가 오늘 순서로는 이렇게 할 거예요. 이제 올마 가서 이중적 존재의 요 부분들 있죠? 요거를 1번, 2번, 3번, 4번 하나씩 우리 교재 8페이지에 나오는 내용 그 박스에 있는 내용대로 부연 설명을 쭉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려있는 존재, 잠재 가능성의 존재임을 쭉 설명을 드리고 또 영화 얘기도 좀 하고 선생님이 OT 때 약속한 것처럼 생활 밀착형 소재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영화, 드라마 이런 얘기들, 음악도 사용하면서 재밌게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퀴즈도 좀 내보고 저하고 수강 후기로 아주 많이 소통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질 겁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인간이 동물과 다른 특징을 옆에다 빼서 정리한다라는 느낌으로 필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교재 8페이지의 박스에 나와 있는 내용에 옆으로 여러분들이 조금씩 부연 설명을 달아주셔도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중적 존재, 인간이 동물과 다른 특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중적 존재의 지금 포인트는 뭐라고요? 인간이 동물과 다른 특징이에요. 그러면 1번, 자, 인간이 동물과 다른 특징에 노란 펜으로 써보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바로 이성적 존재라는 거. 자, 학명으로 얘기하면 호모 사피엔스라고 합니다. 슬기로운 인간이라고 표현을 해요. 슬기롭다라는 것은 인간이 동물과 다른 특징으로 이성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 이성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있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수업 정리하면서 인간은 아주 복잡다단한 존재야. 왜? 이러한 다양한 특징을 복합적으로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인간의 뇌 구조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가운데다 빵 쓸게 이성적 존재에 대한. 왜? 이성적 존재라는 게 기반이 되어서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제 조건이다라는 거고요. 인간은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조금 유식하게 사유할 수 있는 힘, 생각 사자를 써서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다 이성적이잖아요. 야, 너 왜 이렇게 이성을 잃었어? 이건 인간답지 못한 거죠. 동물과 같은 거잖아요. 그냥 2번. 그 이성이라는 게 바탕이 되어서 나오는 게 바로 도구적 존재라는 겁니다. 도구적 존재는 좀 학명이 알아두시면 도움이 돼서 제가 중요한 단어니까 노란 펜으로 한번 써봐 드릴게요. 호모 파베르라고 읽습니다. 파버라고 읽기도 하는데요. 호모 파베르라고 할 때 파베르는 바로 공작인이라는 표현이에요. 공작인이라는 것은 이것저것 다양하게 만든다라는 건 거죠. 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시험에 다뤄지는 건 아니지만 호모 파베르의 기반은 뭐냐면 인간이 신체적으로 완벽하지 않았다라는 거에서 나옵니다. 네, 인간은 완벽하게 날카로운 짐승의 손톱을, 발톱을 갖고 있는 거 아니죠. 날카로운 이가 있는 거 아닙니다. 조스, 상어 이를 보세요. 인간이 맨날 이렇게 막 빠졌다가 또 나고 막 이만큼 이가 있고 그러면 아마 사냥하기 편했으니까 뇌가 덜 발달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인간은 호모 파베르, 본인이 불리한 신체적인 여건을 머리는 좋았기 때문에 보완하기 위해서 이거의 연장선이죠. 그러니까 도구들을 자꾸 만들어냈다라는 거. 근데 이 도구에는 말이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형의 도구도 있고요.
유형의 도구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형의 도구는 이런 모든 도구가 다 사용이 되는 건 거죠. 근데 무형의 도구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제도, 관습, 법, 심지어는 윤리 이런 것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규범들. 이런 것들 다 무형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인간이 조금 더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을 다 도구라고 하니까 그걸 호모 파베르라고 합니다. 또한 호모 파베르가 될 수 있는 것은 호모 에렉투스가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호모 에렉투스가 뭘까요? 네, 직립보행 인간이란 표현이에요. 인간이 이렇게 섰기 때문에 손이 자유로워져 가지고 만들었다라는 걸 의미하죠. 자, 그다음 3번으로 가볼까요? 네, 유희왕이 이제 드디어 나오네요. 유희적 존재. 당연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과거의 유희라는 단어를 굉장히 좀 안 좋게 표현을 했다면 진정 즐길 줄 아는 여러분이 챔피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즐기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레저 산업 굉장히 발달하고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선 잘 즐길 줄 알아야 되겠죠. 잘 즐기시는 편이세요? 선생님은 아주 잘 즐기는 편인데요. 뭐랄까요. 진정 즐기고 공부할 때는 정말 빠져들어서 몰입의 즐거움을 느낄 줄 아는 그 인간이 정말 멋있게 사는 거다라고 생각해요. 공부도 좀 즐기면서 하시면 좋겠고요. 자, 유희적 존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희적 존재는 또 학명이 중요한데요. 역시 노란 펜으로, 여러분들은 파란 펜으로 호모 루덴스라는 책도 있어요. 이거 누가 썼냐면 요한입니다. 후이징가. 네, Z 이렇게 대문자로 씁니다. 요한 후이징가라는 사람이 나와요. 문제를 쫙 푸는데 후이징가라의 호모 루덴스라는 책이 나오면 즐길 줄 아는 사람이란 표현입니다. 그 책의 내용이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 유희성에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여러분들 동의하시나요? 인간들은요, 적극적으로 창조하고 개발하고 그것을 통해서 즐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설명하는 모든 내용들이 다 유희적 존재로 귀결된다라는 주장이에요. 동의하시나요? 네, 그래서 진정 즐긴다, 즐기는 것을 적극적으로 한다, 창조적인 행위 이런 문장들이 나오면 유희적 존재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 내신 시험에는 각각 이 내용들에 대한 것을 묻기도 해요. 선생님도 고등학교 2학년 수업을 하면서 내신 시험을 많이 출제를 하는데 이거 처음에 가르치면서 선생님도 윤리와 사상 학교에서 수업하거든요. 이거 그대로 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신 시험 대비용으로 저와 함께 공부를 하고 계시다면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탐스런을 접하거든요. 그러면 각각의 내용 지금 설명하는 걸 다 힌트를 얻어 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수능 시험에는 이것을 다 꼬집어서 물어보는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 느끼실 필요는 없겠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사회적 존재입니다. 사회적 존재라는 것은 뭘 표현하는 거냐면 사회와 가정을 겪어야 진정한 인간이 된다라는 거죠. 또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요. 또 요한이네요. 고트프리히 피히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피히테가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은 인간 가운데서만 인간이다. 이렇게 줄여서 쓸게요. 인간은 인간 가운데서만 인간이다. 역시 간자를 사이간자를 쓰기도 하지만 인간은 인간 가운데서만 인간이다. 그 얘기는 뭐죠? 인간은 인간들과 교류하면서 그 사회의 문화, 교육, 제도, 규범 이런 것들을 습득하여야 진정한 인간이 된다. 늑대 소녀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영화에는 늑대 소년이 있지만 그 늑대 소녀가 인간이었는데 그 늑대가 기르면서 인간 세계와 멀어졌는데 그 딱 발견됐을 때 모습은 정말 늑대 같았거든요. 근데 그 존재를 우리가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느냐? 전혀 모르는 거죠. 이 사용하는 거, 그다음에 언어 쓰는 거 이런 걸 전혀 모를 때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인간의 아주 중요한 바로 전제 조건이 사회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다섯 번째 가볼까요? 문화적 존재. 문화적 존재라는 표현은 결론적으로 위에서 이야기한 것들이 다 문화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인간이 언어, 예술, 그 다음에 역사 이런 모든 것들을 창조하고 그런 것들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간다.
앞에 제가 문화의 정의를 내린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적 존재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예술, 문화 이런 거 그런 거 다 예술을 문화라고 하니까요. 그 다음에 뭐 언어, 그다음에 언어랑 뭐 역사 모든 것들이 다 문화가 되겠죠. 그런 것들을 창조, 계승, 발전시키는 존재라는 표현입니다. 여섯 번째 좀 중요하니까 색깔 바꿔볼까요? 6번입니다. 바로 윤리적 존재. 이 윤리적 존재라는 게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이 윤리적 존재라는 말 자체가 아까 선생님이 설명드렸던 열려있는 존재랑 연관이 많이 돼요. 윤리적 존재의 이 전제 조건은 뭐냐면 인간이 스스로 자기 반성, 성찰, 중요한 단어 나왔죠? 그리고 스스로 제어가 가능하냐. 친구가 막 식탐에 불타가지고 점심시간에 막 밥을 같이 먹는데 막 먹습니다. 자기 제어를 스스로 못해. 인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 물론 많이 성장기에 많이 드셔야 되지만 근데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는 게 인간의 근본 특징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왜 동물과 다를까요? 인간 사회는 왜 동물과 다르게, 동물 세계와 다르게, 동물의 왕국과 다르게 인간들의 왕국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근본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OT 때 강조한 것처럼 바로 인간은 스스로 이런 것을 통해서 더 발전적으로 진화해 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자기반성, 성찰, 제어라는 것. 인간이 인간다워야 인간이지,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면 인간이냐, 이런 것들이 시험에 가끔 등장하는데요. 그때 인간이 인간다워야 인간이지 라는 표현이 너는 왜 도구를 사용하지 못하니? 너는 왜 즐기지 못하니? 이 얘기가 아니죠. 너 왜 스스로 제어하고 절제하고 또 반성하지 못하니? 라는 표현일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뭐 여기에만 끝나면은 재미없죠? 기타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인간을 정치적 존재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가장 대표적이고요. 인간은 경제적 존재, 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쭉 지금까지 이제 설명을 드린 부분에 아주 재미난 영화 한 편 설명하면서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딱 옆에 띄워드리고 한번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새로 개봉하기도 했지만 이게 예전에 60년대에 나온 작품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혹성 탈출이라는 영화입니다. 딱 예쁘게 지금 포스터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예전 거라서 안 보셨겠지만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 있어요. 이 영화의 대략적인 내용은 서기 한 2040년 정도에 우주선을 쏘아 올려가지고 이 우주선에서 불시착을 했어요. 근데 이제 다 죽고 주인공은 인간이죠. 근데 이제 정신을 차려보니까 원숭이들이 있는 행성이에요. 그래서 원숭이들이 있는 행성인데 딱 잡혀가지고 우리가 동물원에서 원숭이를 보고 막 이렇게 즐기는 것처럼 인간을 우리 안에 가둬놓고 원숭이들이 막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야, 쟤는 무슨 존재냐? 그런 걸 본 적이 없으니까. 이 영화 속의 이야기. 근데 이 주인공이 나는 너네들보다 더 고등한 존재고 인간이야. 나는 뭔가 너네들보다 뛰어나 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뭘 하나 해요. 네. 그랬더니 깜짝 놀래, 원숭이들. 뭘 했을까? 본인이라면 뭘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딱 거기 끌려가서 답답해요. 니네는 원숭이고 나는 인간이야. 난 더 위대해. 난 진화했거든? 근데 나는 뭔가를 설명하고 싶어요. 뭘 했을까요? 그랬더니 뭐 학생들이 별 얘기 다 합니다. 뭐 불을 피워요. 원숭이들 앞에서 막 불 피워. 그 영화에서 뭐 불도 쓰고 언어도 쓰고 그래요, 원숭이가. 뭘 했을까요? 스포일러가 되겠습니다. 들어보세요. 그 영화에서는 간단하게 도구 하나를 활용해가지고 딱 보여주는데 원숭이들이 놀랍니다. 그러면서 이 주인공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도와주게 됩니다. 탈출을 도와주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종이 한 장을 달라고 그래요. 종이는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그래서 종이를 뭘 했을까? 글씨를 썼을까? 종이 비행기를 잡습니다. 그리고 날립니다. 깜짝 놀란 거죠. 이런 원리를 몰라요. 이렇게 비행기가 날아간다. 이거. 아마 인간은 그러한 떠가는 것에 대한 개념부터 시작해서 비행기를 고안해내고 그것을 타고 우주선에서 불시착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설명해주고 나는 고등한 존재야. 어찌 보면 고등한 도구를 사용한 거죠.
자, 그리고 다음 이어지는 영화 내용들도 있는데요. 그 내용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열려있는 존재로 옮겨가서 다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옮겨가 보도록 하죠. 자, 아까 설명드린 열려있는 존재라는 표현인데요. 이 열려있는 존재라는 표현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단어가 바로 잠재 가능성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어 있다라는 것, 즉 결정론에 대한 거부죠. 결정론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결정론이 아니다라는 건 인간이 태어나서 인간의 삶의 방향이다라는 게 결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거부하는 게 바로 열려있는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의 예로 생활 밀착형 영화 이야기를 한번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보셨으면 좋겠는 그런 영화인데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감독의 영화고요. 1990년대의 영화지만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지금 봐도 손색이 없는 좋은 영화입니다. 자, 포스터 한번 보여드리면서 역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가타카라는 회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하면서 시작하는 영화인데요. 앤드류 니콜 감독의 영화입니다. 이 가타카라는 영화의 주인공은 바로 가타카라는 우주항공회사에 들어가고 싶은데요. 열성인자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 영화에서는요, 미래 사회의 우성인자들을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태어날 때부터 맞춤형 아기로 길러낼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근데 이 항공회사에는 그냥 자연산으로 태어난 인간, 열성인자는 갈 수 없는 회사입니다. 결론만 얘기할게요. 앤드류 니콜 감독은 이 영화에서 자연산 혹은 빌린 사다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주인공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주인공이 결국 본인의 꿈을 이루게 됩니다. 인간의 승리죠. 미래사회의 우성인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꿈을 이루어요. 이 영화 또한 우리가 써먹을 수 있겠죠. 인간은 결정되어 있지 않아요. 어느 방향으로든 여러분들은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영화, 이 영화 추천하고 싶습니다. 바로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인데요. 요즘에 창문 너머 도망간 100세 노인, 이 영화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요즘 노인판 포레스트 검프 이런 표현하던데 아주 재밌게 봤거든요.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 현대사가 담겨있는 좀 시각은 미국적인 시각을 갖고 있긴 하지만 괜찮은 영화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에서는 현대사가 다 담겨 있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 우리가 쭉 주목해서 볼 만한 부분들은 뭐냐? 주인공 검프는 제대로 활동할 수 없는 어린 시절에 어머니의 교육과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통해서 그것을 극복해내고 결국엔 본인의 꿈을 이루게 됩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바로 인간은 열려있는 존재라는 거죠. 선생님이 힘주어 설명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여러분들이 바꾸는 거고요. 88만 호 세대? 아니에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 삶을 운영하느냐, 세상을 바라보느냐, 세상의 목소리를 내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아주 기초가 탄탄한 윤리를 바탕으로 정의로운 세상이 될 수 있겠고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 행복하게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인간이란 열려있는 존재이고, 그런 인간이 모여있는 사회 또한 열려있는 사회라고 봐야 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이 쭉 설명을 드려본 부분들이 이 표를 통해서 한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뇌 구조입니다.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한번 옮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쭉 배우셨어요. 그러면은 여기에다 한번 채워보세요, 여러분들이.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저는 가운데 이성적 존재, 지금 자료실에 올려놓을게요, 선생님이. 이성적 존재라는 게 기반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것을 중심으로 도구적 존재도 나오고, 그 다음에 유희왕도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그쵸, 인간이 사회를, 또 문화를, 그 다음에 윤리라는 것도 향유할 수 있는, 그 다음에 기타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뇌구조를 통해서 알아두셔야 될 거는 딱 이거예요. 제가 아주 깊은 내용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합니다. 선생님,
이 지문의 이 내용 딱 가지고 도구적 존재인지 사회적 존재인지 이거 어떻게 알아요? 그런 문제 내기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어떤 행위 하나에는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이렇게 했다. 이거 하나에는 도구적 존재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요. 사회적 존재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요. 정신적 윤리적 존재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요.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결론은 두부 자르듯이 사람의 어떤 행위를 그냥 요거는 도구적 존재만 해당돼요 라고 이야기하기엔 어렵고 그런 문제를 만들기도 어렵다. 어불성설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러나 선생님이 필기한 것처럼 명확하게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딱 떨어지는 건 있죠. 그런 걸 내신 시험에는 낼 수는 있겠고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결론이 이거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결론은 인간은 이러한 특징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참 복잡한 존재예요. 이게 정답이겠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인간이란 뭐야? 윤리를 공부하면서 기본은 인간에 대한 뭐 좀 유식하게 얘기하면 철학적 인간학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인간이란 뭐야?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인간은 참 복잡하죠. 저도 뭐 저를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굉장히 멋있는 답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뒤에 부연 설명을 하시면 돼요. 인간은 이성을 바탕으로 도구, 유희, 사회, 윤리, 기타, 문화 이런 다양한 특징들을 복합적으로 갖고 있는 존재이니까요.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그런데요. 제가 OT 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저의 수업은 단순하게 수능 시험에 문제 푸는 요령만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안하는 게 바로 바칼로레아, 그 다음에 아비투어입니다. 자, 바칼로레아 문제 유형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것들 말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선생님, 이거는 정말 독특한 인간만의 특징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반박의 논거가 없는 것 같아요. 반박을 해왔을 때 재반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으세요? 바칼로레아가 뭐냐면 프랑스의 대입 논술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아주 단순한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이죠.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가? 쓰시오. 뭐 이런 거. 인간의 아주 독특한 특징을 본인의 논거를 대어서 잘 설명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면 반박 여지가 없는 것으로 막 이렇게. 그랬을 때 여러분들 어떤 걸 주장하실래요? 수강 후기에 달아주십시오. 작년에도 제가 탐스런을 60강을 진행하면서 이 1강 했을 때 폭발적으로 학생들이 막 이렇게 달았거든요. 제가 폭발적으로 왜 달았다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중간중간에 선물을 걸거든요. 선생님이 학교에서는 막 이만한 초콜릿통 들고 다니는 선생님으로 유명해요. 막 퀴즈 내가지고 맞히면 막 나눠주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화면에서 나눠줄 수는 없으니까 제가 온라인상으로 이벤트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선물들을 막 보내드리겠습니다. 친필 사인을 막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독특한 인간의 특징, 나는 정말 이거는 딱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있겠죠. 제가 예를 들진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수강 후기에 달아보십시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선생님이 계산한 시간대로 아주 잘 진행이 되고 있네요. 다음은요. 바로 이번 2015학년도 수능에도 출제가 되었던 내용인데요. 우리 교재에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교과서 5종 중에는 이 내용이 지학사 교과서를 비롯해서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제가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게 뭐냐면 인간이 착하게 태어났냐 악하게 태어났냐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 두 사람을 우리는 성선설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조금 이따 여기 지우고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고 문제 풀고 하도록 할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은 우리 교재에 보시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자, 9페이지를 한번 펼쳐봐 주십시오. 9페이지. 준비되셨나요? 이 9페이지의 아래쪽에 보면은 인간의 본성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저하고 간단하게 요 내용 수업하고 나서 요 인간의 본성의 가와 나가 누군지만 알 수 있으면 돼요.
더 깊이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부분을 그 지학사 교과서 13페이지에도 이 내용이 자세하게 다뤄지고 다른 교과서에도 나오기 때문에 물론 안 나오는 교과서도 있지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애석하게도 수능 시험 문제는 한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만이라도 다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교재가 이 탐선원 교재입니다. 그리고 뉴 탐선원으로 재탄생되지 않았습니까? 이 교재에서는 그걸 다 다뤄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료탐구 쪽에 이걸 넣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선설을 주장하는 루소가 있고 맹자가 있는데요. 맹자만 알아두시면 돼요. 맹자가 어떻게 인간을 선하다라고 주장했는지 그것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성악설을 주장하는 사람. 성악설. 자, 서양에서는 대표적인 학자가 토마스 홉스입니다. 우리 서양 철학 들어가면 자세히 배우실 거예요. 지금은 인간의 본성만 배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순자입니다. 순자 역시 자세히 우리가 동양 철학에서 배울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인간의 특성 정리하고 인간의 본성 살짝 정리하고 문제풀이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잠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지는 다음 우리 교재에 있는 바로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글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하나씩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깔끔하게 지우고요.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질문했을 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착하게 태어난 것 같아요? 악하게 태어난 것 같아요? 혹은 결정되어 있지 않고 살아가면서 결정되는 건가요? 여러분들 주장할 때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나는 사람이 착하게 태어난 것 같아요. 저는요, 어린아이 맑은 눈을 보면 참 착한 것을 느낍니다. 어떻게 이렇게 때 하나도 안 먹고 그런데요. 세상에 물들어가면서 악하게 바뀌는 것 같아요. 라고 주장할 수도 있죠. 근데 옆에서 어떤 학생은 야, 애들이 하는 거 잘 봐봐. 애들이 착해 보이니? 아니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 막 이러면은 성악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는 누구일까요? 자, 보세요. 밑줄을 그어보십시오. 저랑 똑같이 교재하시면 됩니다. 자, 9페이지예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 한번 써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측은지심. 어디에서? 맹자에서 자세히 배우실 거예요. 그 다음 자신의 잘못을 부끄. 사람은 원래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대요. 그걸 꾹 참으니까 문제지.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다 내 친구가. 그러면은 딱 보면은 부끄러워해요. 불쌍해해요. 이게 가를 주장하는 학자의 이야기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수오지심. 자, 그 다음에 양보하고 공경에 양보할 줄 알아요. 매너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만드는 거잖아요. 사양지심. 자, 요렇게만 써놓으시면 돼요. 나중에 자세히 배우실 거기 때문에 맹자에서. 그 다음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알아. 야, 나한테 시시비비, 응? 시비 걸지 마 말 할 때 시시비비, 그죠? 시비지심.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이 네 가지를 뭐라고 하냐면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인간의 착한 마음의 단서라고 해서 네 가지 단서, 사단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사단 때문에 인간은 덕을 갖고 태어났는데 그 덕이 뭐냐? 바로 인의예지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인의예지를 주장하는 사람 맹자입니다. 그래서 맹자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근거를 대서 설명을 하셔야 되잖아요. 저는 인간은 착하게 태어나는 것 같아요. 그 근거를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남을 보면 안타까워하고 감기 걸린 짝꿍을 보면서 따뜻한 물 떠다 주면서 짠한 마음에 도와주고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런 근거를 대시면 되거든요. 그게 누구야? 맹자입니다. 그 다음 순자를 가볼까요? 자, 순자는요. 사람의 본성은 나면서부터 이익을 좋아한다. 사실 아까 제가 예를 든 것처럼 요즘에 뭐 아이들하고 놀러 가는 프로도 있고 뭐 슈퍼맨이 뭐 왔다 갔다만 하는 것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아이들이 잘 관찰을 해보세요. 우리 EBS에도 그 아이들의 본성을 다룬 그런 TV 프로가 있는데 아이들이 사실은 자기께 이렇게 만족스럽게 하나가 장난감이 있으면 끝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냥 쌍둥이 것들 막 다 뺏고 막 자기 걸로 끝나고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예의가 없어. 왜 예의가 없냐면
아, 이익을 좋아해서. 이익을 좋아하고 기본적으로 손해를 싫어하잖아요. 사람들은 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선생님 손해를 좋아하는데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익을 좋아하는 게 기본인데 이것이 예의 없는 세상을 만들어서 혼란스러워. 그래서 악해. 사람은 악해. 성악설을 주장하는 사람이고요. 이것의 주장을 쭉 담아두면 누가 되느냐? 순자가 됩니다. 그래서 요 문장 순자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요 정도예요. 근데 선생님이 지금 초점을 맞춘 거는 순자, 맹자는 우리가 자세하게 동양 철학에서 다룰 거고요. 인간의 본성을 바라보는 시각 중에 대표적으로 성선설 맹자, 사단과 사덕, 그 다음에 인간의 이익을 좋아하기 때문에 악하다라고 주장했던 순자의 성악설, 여기까지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요걸 기초를 깔아 놓으시면 그 다음에 이제 과정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밟아가시기에 편하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오늘 수업의 마지막 부분으로 접어들게 되겠습니다. 이제 한 8분 정도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서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는 문제풀이까지 해드릴게요. 자, 8페이지 한번 가보시죠. 8페이지에 보면 우리 교재 아주 제가 중시하니까 교재에다 직접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8페이지 2번 인간 행위에 대한 다양한 윤리적인 해석이라고 나옵니다. 거기에 요것만 체크하세요. 개인에게 윤리는 왜 필요할까요? 개인에게 윤리적인 얘기는 왜 해야 되고 윤리를 왜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라고 주장해야 될까요? 자, 양가로 3번으로 곧바로 내려오시면 윤리의 의미와 필요성 나오죠? 거기에 두 번째 박스 안에 개인에게는 자기 성찰 동그라미, 그 다음에 자아 실현 행복 동그라미, 요것만 아시면 돼요.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요 정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사회적 차원에서는 사회적 삶 유지에다 동그라미, 요 정도만 하세요. 그러면 제가 부연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뭔 소리냐? 우리에게 윤리와 사상이라는 교과목이 왜 필요한지, 또 윤리를 왜 배워야 되는지는 여기에 있습니다. 일단 개인적 차원에서는 행복하기 위해서, 자아 실현을 위해서.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윤리라는 것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다, 이 말인데요. 선생님, 비윤리적이어도 돈 많이 벌고 권력 갖고 아주 떵떵거리면서 살면 행복한 거 아닌가요? 아니래. 심지어는 뇌과학자들도 과학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 전전두엽, 뇌의 한 부분 바로 아래쪽에 뇌섬엽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뇌섬엽에선 사람이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신호가 간대요. 뇌에서도 그렇대. 그래서 옳은 일을 하고 도덕적인 일을 했을 때 나름 행복감을 느끼는 게 뇌에서도 이루어지는 과정이랍니다. 근데 중요한 얘기 하나 할게요. 명상을 많이 하면 이 뇌섬엽이 두꺼워져서 굉장히 행복감을 느낀답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흡연을 많이 하면 이 뇌섬엽이 얇아져가지고 행복감을 많이 못 느낀대요. 그러니까 개인에게 행복이다라는 것과 윤리가 굉장히 밀접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입니다. 민주시민이죠.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자, 윤리교과의 최종 목표는 민주시민의 양성입니다. 윤리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민주시민으로 길러내는 거예요. 역사, 결론이 민주시민의 양성이에요. 역사인식을 통해. 영어, 민주시민의 양성입니다. 수학, 민주시민의 양성. 합리적인 사고를 통하여 민주시민을 양성한다. 근데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해서 질문을 많이 던져야 되잖아요. 또 현실적인 이야기들, 정치 이야기 이런 것들 많이 질문을 던져야 되잖아요. 뭐가 정의로운지, 사회 정의는 뭔지 질문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윤리 과목에서 많이 여러분들을 건드린다는 거. 계속 물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민주시민을 길러내기 위해선 이 필요한 과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윤리적 삶이라는 것을 위해선 항상 깊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찰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세상을 넓게 보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제안하는 T자형 공부법이라는 거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천하는 지성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아희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히만 이야기는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대로 600만 명의 유대인을 대학살, 홀로코스터의 장본인 바로 친위대 나치스 중령이었습니다. 정말 괴물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르헨티나로 도망가 있다가 잡혔던 이 아이히만이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많은 외신 기자들이 몰렸습니다. 아이히만은 괴물일 거야. 저 괴물 어떻게 사람들을 저렇게 많이 죽였을까? 그 재판을 지켜본 한나 아렌트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이히만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생각은 비판적 사고이고 윤리적 성찰을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윤리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스스로 그렇게 T자형 깊이 공부를 하고 성찰하고 그 다음에 민주사회, 민주시민으로서 우리가 우리 사회를 이 시대에 왜 도덕이 중요한가라고 스스로 질문하면서 만들지 못하면 부메랑이 되어서 그런 사회,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 우리가 살 수 있게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가 필요하다라고 우리 교재가 힘주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공정한 사회, 민주사회를 위해서라도 저와 열심히 윤리적 탐구를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작업해야 되겠죠? 자, 우리 교재 16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문제 풀어드리겠습니다. 20강짜리로 따로 우리가 못 풀었던 문제들은 다 제가 풀어드릴 거예요.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오늘 개념 정리했던 부분에 적용할 수 있는 기초적인 내용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이 강조하는 인간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묻고 있는데요. 인간의 특성, 다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이 얘기가 뭡니까? 바로 윤리적 존재, 자기 성찰, 지금 이야기한 대로 고민해야 된다. 왜 사람이 머리가 있고 뇌가 있고 성찰할 수 있는데 왜 스스로 성찰하지 않고 동물처럼 사니? 이런 얘기죠.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만한 가치가 없다. 이 얘기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소크라테스 이야기. Unexamined life is not worth living 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검토되지 않았다라는 건 고민하지 않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가치가 없대요. 그 얘기는 뭡니까? 검토할 수 있는 게 인간의 유일한 특징인 거고 윤리적 존재죠. 그 윤리를 향유할 수 있어야 인간인 거고 그것이 가치 있는 삶의 자세다라는 거. 우리가 성과와 효율적인 것 혹은 돈 이런 거에만 쫓아가면서 윤리를 뒷전으로 생각하면 그건 가치 있는 삶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에게는 마땅한 도리가 있으니 배불리 먹고 따뜻한 옷을 입고 편안하게 살아도 그 도리를 배우지 않는다면 짐승과 같다. 맹자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배웠죠? 근데 맹자, 성선설을 주장하면서 인간이 왜 동물과 다르대요? 이렇게 자기 성찰과 반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그것에 있다. 1번 유희 아니죠. 도구 아닙니다. 자신의 본성과 운명의 순응 아니죠. 반성적 사고로 올바른 삶 정답입니다. 종교를 통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바로 오늘 설명하고 있는 핵심을 내용 잘 담고 있는 거고요. 오늘 우리가 정리한 대로 윤리적 삶이라는 게 열려있는 존재와 관련되어서 아주 시험에 잘 나올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은 인간의 특징을 두 가지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중적 존재 그리고 열려있는 존재. 자,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상사회에 관련된 내용으로 만날 텐데요. 다음 강의도 열심히 준비해서 올게요. 자, 이번 강의 아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